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요즘 어제 제가 한 지인을 만났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에 이번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아직 학교를 못 가는 거죠. 학교를 못 가서 제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 아이가 가방을 메고 아침마다 학교 가고 싶다고 그런다네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번 쓰고 싶다고, 아이 사진 좀 보내보라고. 근데 아이가 세수하고 책가방을 메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세수도 안 하고 내복 입고, 책가방 메고, 소파에 앉아서 학교 보내달라고 한답니다. 지난번에는 한 고등학교 학부모였는데, 아이가, 그 학부모는 뭐죠? 아이가 뭐 어쨌든 알아서 하도록 냅두는 학부모인데 뭐 어찌됐건 뭐 아이가 썩 공부를 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아이가 요즘 학교 가고 싶어 죽겠다고 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온라인 개강 때는 어떻게 수업하는지 참 온라인 수업 매우 힘들죠. 힘듭니다. 대여섯 시간씩, 대여섯 시간? 어찌됐건 뭐 계속 봐야 되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막상 온라인 수업을 하는, 얘기가 웃기네. 아, 그죠? 죄송합니다. 생각만 해도 웃깁니다. 그죠?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막상 온라인 수업하면 하기 싫다고 딴짓하고 하겠죠. 사실 한 2, 30분을 계속 동영상을 쳐다보면서 뭔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그런 면이 있죠. 제가 마치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앞에 있으면 그나마 말이라도 또는 뭐 제가 중간에 하는 말이 틀렸다고 하면 곧바로 수정도 할 텐데 그러지가 못하니까요. 아, 덕분에 웃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일반고, 자사고, 뭐 자공고, 자사고, 외고, 과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뭐 특성화고 이렇게 있으면 웬만하면 거의 다 그 비율만큼 합격을 한다. 비율만큼. 그러니까 다빈치 전형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다빈치 전형에서는 지원자가 만약에 1000명이 있었으면 그 1000명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라고 하면 합격자도 대략 한 75%가 나온다. 그러니까 합격자가 이제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100명에 준하는 75명 정도가 합격자인 거고 자사고가 7%가 지원했으면 대략 7%가 합격을 하고 또 외고가 뭐 7%가 지원했으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8, 9% 또는 10%까지 조금 더 올라간다. 이런 수치이지 더블이 된다든지 아니면 1.5배수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더라. 중앙대 다빈치 전형에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학마다 다르다. 대학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는 서울대와 연고대도 그것보다 수치는 조금 더 특목고나 자사고의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도 뭐 연세대를 지원하는데 예전에 왜 제가 영상에서 한번 그게 너무 긴다. 그건 빼고 어찌됐건 지원하는 비율만큼에 거의 준해서 합격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빈치 말고 어제 제가 탐구형 인재는 얘기 안 했어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만 얘기해도 벅차니까. 근데 그 중앙대 탐구형 인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년도 거 2020학년도 거를 보니까 일반고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예를 들어 1000명이 전체 지원자가 1000명이었다면 일반고에서 지원하는 탐구형 인재를 지원하는 학생의 비율이 한 4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합격자의 경우에는 한 3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나 그 외고나 자사고나 또 과학고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고의 경우에 학생들이 1000명 중에 예를 들어 뭐 한 150명 정도가 합격했다면, 그러니까 지원했다면 1000명 중에 예를 들어 1000명이라 그랬어요. 딱 1000명이라.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뭐 전체로 한 6,800명 정도가 지원했으니까 탐구형 인재만.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합격하는 비율은 15%였다면 한 뭐 30%나 이렇게 더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탐구형 인재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는 거죠.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아니야, 자사고는 아니고 특목고 아이들이. 그런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 탐구형 인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죠. 탐구형 인재의 특성은 뭐냐면 한 우물형,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더 뛰어난 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거니까 외고의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뭐 외국어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공 적합성이 우위에 있는 거죠. 그죠? 뭐 과학고라면 당연히 또 과학과 관련해서 그런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거죠.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유형, 제가 어제 다빈치 전형을 가지고 얘기한 이유는 일반적인 전형에서의 얘기였던 거예요. 일반적인 전형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형에서는 충분히 그런 비율만큼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블라인드 평가에 대한 문제가, 블라인드 평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학생의 고등학교가 어디고, 어느 지역이고, 뭐 경남 어디 고등학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시골이기도 하고 또 학생 수율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나온 상태에서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지원하는 비율만큼 합격생 수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블라인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학교 이름이나 이런 걸 다 가린 상태에서 학생부에 있는 기록을 보고 평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성의 평가를 놓고 본다면,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놓고 본다면 사실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기록이 뭐 같은 등급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요. 같은 기록하고는 뭐 예를 들어 일반고 4등급과 자사고 4등급 또는 외고 4등급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일반고가 저 밑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고나 자사고의 4등급이 자사고나 특목고의 4등급이, 여기서 이제 외고를 얘기합니다. 외고의 4등급이 일반고 1, 2등급을 무조건 이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부의 기록 역시 학생부의 기록에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제가 그 교사들을 참 존경할 만한 조직인 건 맞다.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될 만한,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발휘되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자사고의 4등급 애들 똘똘하거든요. 대화를 나눠보면. 일반고 2등급보다도 똘똘합니다.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도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이.
그런데 학생부의 기록만큼 일반고의 2등급 아이만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되어 있는 애들도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3등급 애가 뭐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뭐 서영고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어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선생들이. 교사들이 얘는 성적이 좋으니까 얘를 무조건 적어주고 얘는 성적이 나쁘니까 무조건 안 적어주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이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신의 진로 희망사항이 명확하게 있고 내가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주의 선생님에게 이해를 시켜라. 내가 간다는 말을 전달해라.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 갈 거야, 뭐 연대 갈 거야, 중앙대 갈 거야 라는 말을 꼭 전달해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뭐 그것도 좋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해?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얘기해라. 그래야 그 교사가 그런 방향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쟤는 저런 것 때문에 저과를 가려니까 이 대목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 수업에 들어와서 그 아이를 쳐다볼 수 있도록, 물론 모든 아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대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능력이 뭐죠? 의사소통 능력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어쨌든 제 말씀은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는 말은 일반고보다 자사고 특목고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8대2 비율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의 그러니까 특목고의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 영역이나 전공 적합성 영역에서 평가해보면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이 더 우위에 있어요. 아니, 같은 등급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일반고의 1, 2등급과 특목고의 3, 4등급, 3, 4, 5등급의 아이를 놓고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일반고는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어제는 고교 유형별로 들어온 비율만큼 합격자도 그렇게 배출하고 있지만 이제 블라인드 평가죠.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정말로 그 아이가 우수한지를 평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교육부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학생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높아진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 2021학년도에 대입의 결과물들이 근데 앞으로는 고교 유형별로 못 자를 것 같아요. 그죠? 고교 유형별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평가를 하는 자료들이 공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입시는 매우 흥미롭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리하다? 유리한 건 분명히 입학사정관들의 열의 아홉은 아니고요. 열의 10명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불리하다. 현재까지는 유리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유리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거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라인드 평가를 전에는 제가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서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댓글을 가끔 보면,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반고 학부모들이 분노를 별로 안 하세요. 사실 이거 엄청난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아, 내가 설명을 잘못했구나. 아, 또는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어쩔 수 있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일반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이제 올해 처음 실시가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완전한 공정한 게임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죠? 아, 정말 앞뒤 이거 어떻게 될지 이번에는 정말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어디에 우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전의 평가 방법으로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여태까지의 컨설팅 하는 방법만으로 컨설팅에서는 조금 곤란하다. 올해 입시만큼은 전혀 다른 게임의 룰에서 형성이 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 평가의 결과, 어쨌든 교육부의 방침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평가를 하라고 한 거니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고에게 매우 불리한,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제 말은.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게임으로 전개가 한다. 올해 입시는. 그러니까 올해 입시를 보고, 그래서 실제로 평가 결과가 제가 이제 입학팀이나 이런 쪽에 이제 전화도 하고 보면, 이제는 알게 되겠죠. 아, 이번에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제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어찌됐건 우리 학부모님들 올해 입시만큼은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고, 또 우리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또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에게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어찌됐건 그것도 뭐 가끔 정치 논리가 들어오면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그 가능한 한 여태 준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나 학종 절대 법칙에서 써놨던 방식처럼 그 써놓는 건 너무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또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키워오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경 지식을 길러줄 수 있게끔 제가 나침반 36점도 꼭 보게 하고 뭐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그냥 어느 한 면, 아니 내가 책 장사를 해야 되니까라고 하는 어느 한 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에서 보고 느끼고 내가 무엇을 전달해줘야 우리 아이들을 바꿔줄 수가 있고 실제로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떤 경우든 실력 있게, 그러니까 역량 있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역량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신 성적 안 중요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준비를 하다가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거지만 그 어쨌든 스텝 바이 스텝 아니에요. 그거를 겪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제는 조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때쯤에 이제 졸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들 역시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들 지난번에 한 5등급짜리 애가 걔가 특목고였나 자사고였나 기억이 까먹었네. 어찌됐건 그 아이의 경우에도 보면 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야 이게 학생부의 기록이 이렇게 좋은데 니네 학교 3등급은 어떻게 네가 좋아? 너 3등급 친구의 거랑 네 거랑 어떤 애가 더 좋아? 그랬더니 제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래. 특목고네 외고. 그래. 그러면 이게 어느 대학까지는 합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봐. 그랬더니, 제가 그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 갈 수 있어. 정말요? 정말요? 했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야, 너 안 믿으려면, 이제 연락하지 마. 이제는 연락하지 마가 아니라, 전화를 계속 온다거나, 뭐 계속 받거나 이러는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면 하지 마. 그, 믿고,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여태까지 잘 해왔다. 해왔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거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확신이 중요한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의 역량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대입 성공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